자, 이번에는 여러 가지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공부할 개념은 1대1 함수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예,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반드시 정의까지 완벽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함수.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 f에서 정의된 정역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정역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x1과 x2가 다르면, 자, 다시 말해서 정역의 다른 두 원소에 대해서 정역의 원소가 다르면, 그러면 그 녀석들의 무엇도 다르다? 그렇죠. 함수값도 다르다라는 게 1대1 함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대응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역 있고 이렇게 치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정역에 ABC라는 원소가 있고 치역에는 1, 2, 3, 4라는 이제 원소가 있어요. 만약에 A가 2로 가잖아요. 2로 대응되잖아요. 자, 그럼 B는 어쨌든 A랑은 다른 원소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A가 갔던 함수로 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갈 수 없고, 이 B는 A가 선택한 짝꿍 말고 다른 3개 남아있는 짝꿍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규칙이 지켜지게 되면 이 Y에 있는 원소 하나에 대해서 x가 2개가 대응되는 함수는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1대1로 서로 짝이 이루어진다. 하나씩 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름이 1대1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1대1 함수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정의 그대로, 만약에 x1과 x2가 다르면, 자, 정역의 원소가 다르면 그 녀석들의 함수값도 다르다. 이건 정의죠.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정의를 만족시키거나,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가 명제로 주어져 있잖아요.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명제도 참이죠. 그래서 그 녀석의 대우명제인, 자, f의 x1과 f의 x2가 같으면, 다시 말해서 함수값이 똑같으면 x1과 x2도 같다라는 걸 보이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대우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자, 두 번째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자, 1대1 함수는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르다. 방금 전에 우리가 그림으로 그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공역의 하나의 원소에 2개 이상의 정역에 대응되는 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좀 전에 대응 그림에서도 나타냈었는데, 우리가 저번 개념에서 함수를 공부를 할 때, 함수의 정의는 정역에 있는 모든 혹은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y의 원소가 꼭 하나씩만 대응되는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1이 a랑 대응되고 2가 a랑 대응되고 3이 이렇게 d랑 대응되는 것도, 이것도 함수였어요. 왜냐면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y에서 짝꿍 하나씩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비록 1이랑 2랑 같은 짝꿍이랑 연결되기는 하지만 함수의 정의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맞아요. 그런데 이게 1대1 함수냐? 그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함수는 맞지만 1대1 함수는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왜냐면 1대1 함수는 지금 만약에 1이 a랑 대응되게 됐으면 2는, 그쵸? 1이랑 x에 있는 다른 원소이기 때문에 1대1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얘랑 다르면 1이 갖는 함수값이랑 2가 갖는 함수값도 달라야 하기 때문에, 이건 1대1 함수의 정의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저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말이에요. 자, 공역의 하나의 원소에 2개 이상의 정역이 연결되어 있는 대응은 함수이기는 하지만 1대1 함수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대응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는 함수기는 하지만 1대1 함수는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아래 그림을 보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죠. 아래 대응관계에서 1대1 함수를 찾으세요 라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 그림은 일단 함수가 맞죠. 함수가 맞고, 그 다음에 x에는 하나의 원소에 y에는 하나의 원소가 꼭 하나씩 1대1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가 맞고요. 자, 2번도 함수 맞죠. 그렇죠. x에 있는 원소가 y에 있는 꼭 하나의 원소에 대응되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렇게 꼭 1대1로만, 그렇지? 하나씩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대1 함수가 맞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은요. 함수는 일단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y에서 꼭 하나씩 대응되고 있죠. 하지만 1대1이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분명히 1과 2는 서로 다른 원소군요. 근데 똑같은 y의 원소에 대응되고 있어요. 1대1 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정역에 있는 두 원소가 다르면 그 녀석들의 함수값도 다르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분명히 다른 두 정역의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똑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서 1대1 함수의 정의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아니다 라고 수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가 되면 1대1로 연결 안 됐으니까, 그렇죠? 네, 아주 쉽게 가는 게 더 좋죠. 자, 3번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대1 함수에 대한 3번 내용. 자, 1대1 함수 그래프는 치역의 모든 원소 K에 대하여 X축에 평행한 Y는 K라는 직선과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이 굉장히 좀 많이 복잡하죠. 자, 쉽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치역 안에서 가로선을 그리면 함수 그래프와 반드시 하나의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치역 안에서 가로선을 그리면 함수 그래프와 반드시 하나의 교점을 갖는다. 에이, 너무 말이 복잡하다.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난다. 쉽게 얘기하자. 함수 그래프와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납니다. 이게 1대1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거랑 비슷한 개념을 앞서 함수에서 공부했었는데요. 우리가 함수 그래프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어떤 거였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x축, y축이 있고 어떤 애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함수 그래프는 정역 안에서, 정역이라고 하는 건 그 그래프가 그려지는 이 가로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역 안에서 아무렇게나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반드시 몇 개가 있어야 돼요? 네, 하나가 있으면은 그 그래프는 함수 그래프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이러한 원그래프는, 그렇죠?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가로 범위는 지금 여기고요. 이 안에서 선생님이 세로선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교점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생기기 때문에 얘는 원의 함수라고 우리가 부를 수 없었던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함수를 판단하는 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어떤 함수 그래프를 봤을 때 이게 1대1 함수인가 라고 판단하는 방법이, 함수를 판단하는 방법이 세로로 선을 그었다면 1대1 함수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가로로 선을 그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다시 말해서 밑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그래프 중에서 1대1 함수를 찾으세요. 함수 그래프 중에서 지금 보게 되면 치역 안에서요. 치역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그쵸? 이 세로 범위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얘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계속 아래로 내려가니까 실수 전체가 치역이 될 텐데요. 여기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꼭 이렇게 하나씩만 생겨야지만 그 함수가 1대1 함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프도 마찬가지. 자, 얘는 우리가 그래프의 이제 모양을 보게 되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여기 점점 x축에 가까워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치역은 저게 그려지는 세로의 범위가 치역이 되는 거니까, 정역은 가로의 범위, 치역은 세로의 범위. 저 범위 안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가로선을 아무렇게나 그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렇죠? 원래 함수 그래프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겠죠. 그러니까 얘도 1대1 함수가 맞습니다. 둘 다 맞는데요. 자, 오른쪽 그림은 여러분들이 봤더니, 그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뭐예요? 네, 2차 함수 그래프의 모양이죠. 그런데 이 녀석은 치역이 지금 보게 되면 이 포물선이 그려지는 세로의 범위, 위아래 길이는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위로 그려지겠죠. 이 안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보니까 지금 두 점에서 만난 애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A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당연히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이 함수의 특징에 의해서. 저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여기 있는 나온 숫자가 지금 K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함수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X에다가 A를 집어넣어도 뭐가 되고? K가 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K가 된다. 이런 뜻이 돼요. 우리가 이 상황을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나타내 보게 되면 이 정역 안에 있는 A와 마이너스 A라는 원소가 공역 안에 있는 K라는 원소에 이렇게 둘 다 A도 K를 가고 마이너스 A도 K에 대응되는 이러한 대응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씩 연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대1 대응이 깨지는 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함수 그래프라고 하더라도,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없거나 혹은 두 개 이상의 점에서 만나게 되면 1대1 함수가 정의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수 그래프만 딱 보고 나서 이게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어떤 논리적인 오류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조금 어렵게 수학적으로 말을 한 건데, 뭐 수학적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창피해요.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아니기는 한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굳이 저렇게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 함수 그래프를 판단하는 방법도 얘기했잖아요. 그냥 정역 안에서 세로로 선 그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면 함수 그래프다. 1대1 함수도 똑같아요. 그냥 치역 안에서 가로선을 그릴 때 교점이 꼭 하나면은 1대1 함수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굳이 위에 것처럼 복잡하게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이게 그래프를 봤을 때 1대1 함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능력이지 저걸 명확하게 서술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저런 걸 물어보는 문제도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실 수만 있으면 돼요. 자, 이번 개념은 1대1 대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대1 함수에서 너무 많은 내용을 공부를 했는데 사실 정말 중요한 건 1대1 대응이에요. 이 개념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는 다음 내용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야. 그냥 이거 선생님 됐다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명확하게 외워야지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의가 굉장히 짧죠. 근데 사실 내용은 많은 걸 포함하고 있어요. 자, 1대1 대응은 뭐냐면 1대1 함수 중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대1 함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1대1 함수 중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의 대응표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정역과 공역이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정역의 원소 안에 AB가 있고 여기에 1, 2, 3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A가 1로 가고 B가 2로 가면 얘는 1대1 함수는 맞습니다. 그쵸? 꼭 하나씩 연결되어 있죠. 좌우에 하나씩 연결되어 있는데 얘는 1대1 대응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 공역은 1, 2, 3이고요. 치역은 1, 2죠. 치역이라고 하는 건 뭐였죠? 우리가 X의 원소와 대응되는 애들을 따로는 모아놓은 집합, 함수값들의 집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대응 관계의 그림은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1대1 함수이기는 하지만 1대1 대응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생각 한번 해볼까요? 대응관계표에서 자, X에는 ABC라는 원소가 있고요. 자, Y에는 1, 2, 3이라는 원소가 있습니다. A는 1, B는 2, C는 3으로 가게 되면 하나씩 연결됐으니까 1대1 함수가 맞고요. 지금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X랑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역과 치역이 같습니다. 그렇죠? 치역도 1, 2, 3이니까요. 자, 이러한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가 1대1 함수이면서 동시에 1대1 대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게 알겠죠?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에서라는 거기 때문에 1대1 함수를 따로 모아놓은 모둠 안에 있는 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선생님 밑에다가 지금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놨는데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인 거는 맞지만 1대1 함수라고 그래서 모두 1대1 대응인 것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게 되면 함수라는 전체 모둠 안에 그쵸? 1대1 함수의 정의를 만족시키는 걸 모아놓고 나서 1대1 함수 집합을 만들고요. 그 1대1 함수 안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애들을 따로 모아놓게 되면 그게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인 거는 1대1 함수가 되는 건 당연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얘네들은 1대1 함수이면서 1대1 대응은 아닌 애들이 되겠죠. 그래서 1대1 함수가 꼭 1대1 대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틀린 말이 됩니다. 자, 밑에 간단한 예로 확인 한번 해볼까요? 다음 대응 관계에서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을 구분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일단 함수는 오케이요. 함수는 당연히 되고요. 자, 그 다음 1대1 함수인지 봤더니 하나씩만 연결되는지 확인하면 되죠. 네, 좌우 하나씩 연결됐습니다. 1대1 함수 오케이예요.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인가 봤더니 1대1 함수는 일단 맞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그죠? 정역의 원소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럼 치역도 똑같죠? 그래서 1번은 함수이면서 1대1 함수이면서 1대1 대응도 맞다는 얘기죠. 다 쓰기 조금 귀찮아서 이렇게 말로 그냥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봅시다. 두 번째 그림은요, 일단 함수가 맞는가? 자, X에 있는 원소가 빠짐없이 Y에 꼭 하나씩 연결되는가? 네, 연결되어 있습니다. X가 짝꿍을 다 가지고 있죠. 자, 1대1 함수가 맞는가? 자, 그러면 무슨 말이죠? 1대1 함수는 좌우에 연결되는 대응 관계가 꼭 하나씩만 연결되어 있느냐? 꼭 하나씩만 연결되어 있죠. 1과 B, 2와 A, 3과 C. 원래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였죠, 여러분들?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1대1 함수의 정의는 정역의 원소가 다르면 그 녀석들의 무엇도 다르다? 그렇지, 치역도 다르다라는 얘기였어요. 함수값도 다르다, 치역이 다르다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걸 이제 결과적으로 해석해 보게 되면 좌우에 꼭 하나씩만 대응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대1 함수는 맞아요. 그럼 이게 1대1 대응인가 라고 봤더니 1대1 대응은 아니죠. 왜냐면 공역은 지금 A, B, C, D까지가 공역이거든요. 근데 치역은 여기서 함수값인 애들이니까 즉 X와 연결되어 있는 A, B, C까지가 치역이에요. 공역과 치역이 다르기 때문에 1대1 대응의 정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1대1 대응은
아니게 됩니다. 여기는 함수이면서 1대1 함수까지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세 번째 그림은 먼저 함수인가라고 봤더니 하나씩 연결되니까 함수 맞고요. 1대1 함수인가 봤더니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지금 여기 있는 x 두 개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함수는 맞지만.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 연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아니고 1대1 함수가 아니면 당연히 1대1 대응도 아닙니다. 왜냐면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안에서 1대1 함수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걸 뽑는 거니까요. 그래서 1대1 대응의 정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선생님이 안 외워도 되는 거는 야, 안 외워도 돼. 그냥 이렇게 풀면 돼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 정말 외워야 되는 중요한 정의예요. 이게 1대1 대응의 정의가 뭐냐? 물론 그런 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 자체가 명확하게 틀이 세워져 있어야지 문제를 푸는데 함정에 안 빠지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항등함수. 자, 우리 지금까지 두 개의 공부를 개념을 했어요. 1대1 함수, 1대1 대응. 자, 세 번째 개념은 항등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고 지금 정의하고 있어요. 네, 항등함수의 정의. 정의역에 있는 x의 모든 원소가 그 자신에 대응되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하며 기호로 i로 나타냅니다. 이 i는요, 아이덴티티 펑션의 i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옛날 얘기는 하지 맙시다. 미안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이냐? 일단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등함수는요, 정의역이 x로 정의가 되면 x에서 x로 가는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a, b, c, d가 있고 그럼 여기도 똑같은 집합이니까 어쨌든 정의역과 공역은 집합이잖아요. 이렇게 a, b, c 똑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에 있는 자기 자신의 원소랑 대응이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a는 a로, b는 b로, c는 c로, d는 d로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를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하셨나요? 자, 그럼 우리가 위에서 한글로 굉장히 길게 나온 걸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내 볼까요? 자,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다라는 건 어떻게 표현할까요? 함수니까 땡땡하고, 자, 정의역과 공역도 x다. 이렇게 표현하면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자, x를 집어넣으면 다시 x로 대응된다는 얘기는 함수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 그 함수 값이 x가 나온다. 자, 위에서 한글로 길게 써진 걸 이렇게 수학적인 기호를 나타내게 되면 아주 간결하게 표현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면 뭐가 된다? 저게 그렇지 항등함수가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항등함수는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한번 배웠어요. 뭐가 있죠?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그렇죠? y는 x예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정비례함수라고 공부했던 y는 x가 사실은 항등함수의 종류에 속하는 애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대응관계표를 보면 알겠지만 함수는 당연히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꼭 하나씩 연결됐으니까 1대1 함수이면서 그렇죠? 공역과 치역이 똑같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참고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1대1 대응. 여러분들 1대1 대응 개념이 익숙한지 그냥 확인차 한 거고요. 항등함수가 1대1 대응이냐? 라고 물은 거는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항등함수는 내가 A를 집어넣으면 다시 A가 나오고 C를 집어넣으면 C가 나오고 즉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그 집어넣은 값이 고스란히 다시 함수 값으로 나오는 게 항등함수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등함수가 지금 개념이 요거밖에 없는데 선생님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럼 항등함수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럼 항등함수는 y는 x 한 개밖에 없나요? 자, 만약에 항등함수가 y는 x라는 이 함수 하나밖에 없으면 문제에서 항등함수는 y는 x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겠죠. 자, 근데 이렇게 특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정의역이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항등함수는 y는 x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녀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y는 x는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항등함수가 되는 건 맞아요. 자, 그럼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봐볼까요? 자, 정의역 x가요 마이너스 1과 1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fx를 x의 세제곱이라고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f를요. 자, 그러면 항등함수는 정의역과 공역이 같으니까 일단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시고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을 하니까 다시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1을 3승하면 1이 다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함수도요. 이 정의역 안에서는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집어넣은 값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얘도 이 정의역 안에서는
항등함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셨죠? 그런데 만약에 정의역이 이렇게 변했다고 생각 한번 해볼까요? 0, 1, 2 요렇게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얘도 똑같이 정의역이 0, 1, 2로 변하게 되면 항등함수는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으니까 썩어놨을 때 0을 집어넣으면 0 나오는 거는 돼요. 1 집어넣으면 1도 나오는 건 되거든요. 근데 2를 집어넣으면 8이 나오죠. 그죠? 대응되는 원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얘는 그래서 이렇게 정의역이 확장되고 나면 얘는 더 이상 항등함수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선생님이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항등함수는 y는 x뿐이다.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정의역이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함수들도 항등함수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정의역이 실수 전체에서는 항등함수가 y는 x뿐이다.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가셨죠? 그래서 정의역이 실수 전체로 정의될 때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정의역은 실수 전체에서 정의를 하죠. 왜냐면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정의역이 실수 전체로 정의가 될 때는, 그때는 항등함수는 y는 x가 유일합니다. 무슨 말인지 가셨죠? 그거 한번 적어볼게요. 깜빡하고 빠뜨렸는데, 자, 별표하고요.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때는 항등함수는 y는 x가 fx는 x죠. 네, 유일하다. 네,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항등함수가 먼저 공부를 해봤고요. 자, 핵심 한 번만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되면 집어넣은 값이 다시 그대로 나오는 함수가 항등함수, 그리고 항등함수는 네, 정역과 공역이 같다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수함수의 개념으로 얘기를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상수함수 무엇이냐? 여기 번호인데 별다른 거 없는데 선생님 잘못 타이핑을 했네요. 자, 함수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에서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의 단 하나의 원소에 대응되는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자, 요건 그냥 선생님이 빈칸 아무것도 안 만들었죠. 그쵸? 왜냐면은 그냥 아, 저런 애구나라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셔도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단지 선생님 밑에 빈칸을 새로 만든 이유는 뭐냐? 위에 있는 한글로 써진 표현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학적인 기호를 사용해서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그래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먼저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 fx에 대해서, 그죠? fx가 항상 얼마다? 특정 값 c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x와 상관없이 값이 하나는 c다. 그리고 c는 뭐고? 예, 상수란 얘기는 값이 결정되어 있는 숫자란 얘기죠. 그리고 저 c는 당연히 어디에 있는 원소여야 돼요? 네, y에 있는 네, 원소 c에 대해서 항상 fx의 함수값이 c로 가는 걸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정역에 있는 밑에 그림에 나와 있네요. 네, 그림을 보면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상수함수는요, 추역의 원소가 반드시 당연히 하나예요. 지금 이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이 위에 나와 있는 상수함수의 정의를 나타내는 거죠. 정역에 있는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y에 있는 단 하나의 원소 b에 이렇게 다 대응되는 걸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상수함수는 이렇게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y에 있는 하나의 원소에 대응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상수함수는 네, 어떻게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요거예요. 상수함수는요, 그냥 y는 숫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y는 4라든지 뭐 y는 -1 이런 것들이 그냥 y는 숫자꼴이 상수함수구나 라고 이해하셔도 거의 99%는 맞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굳이 상수함수의 정의를 위에다 써놓기는 했는데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처음 함수를 공부하는데 정의도 안 알려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저걸 반드시 외워야 되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그냥 y는 숫자꼴이 상수함수구나 라는 거 정도까지로 기억을 해두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 외워도 되는 거, 별로 안 중요한 거는 그냥 외우지 마, 이렇게 쉽게 이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한 선생님이 이 정의는 정말 중요해 라고 하는 정의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자세를 해봤고,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자,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인 항등함수와 상수함수 그래프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가 항등함수에서도 공부했었죠.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때 항등함수는 뭐가 유일하다? y는 x가 유일하다. 그래서 항수함수 그래프는 그냥 y는 x 그래프가 항등함수 그래프가 되고요. 자, 상수함수 그래프는요, 이렇게 그냥 가로선으로 그어진 형태가 상수함수가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y는 1을 그린다면 y는 1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x축, y축이 있을 때
여기에 y좌표가 1이겠죠? 네, y좌표가 1인 모든 점들을 모아놨을 때 그 점들이 이어지면서 만들어진 그림이 y는 1이라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등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항등함수는 y는 x 그래프고 상수함수는 그냥 이렇게 가로선을 그린 게 상수함수가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는 숫자는 여기는 y좌표가 오는구나 라는 것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여러가지 함수의 개념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가지 함수 판단하기 기초 유형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정의역이 유한집합일 때, 즉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정의역과 공역이 이렇게 유한집합으로 주어진 문제에 대한 상황이 되겠네요. 자, 유한집합으로 주어질 때 그 함수가 어떤 종류의 함수인지 판단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1대1 함수는 치역 안에서 가로선을 그었을 때 반드시 교점이 하나가 있다. 이게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나서 1대1 함수를 판단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자, 항등함수는 뭐를 만족하죠? 그렇죠. fx는 x를 만족합니다. 다시 말해서 x를 집어넣어서 함수값을 계산하면 집어넣은 값이 다시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상수함수는 치역이 몇 개뿐이다? 한 개뿐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문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의역과 공역이 1, 2, 3, 4인 보기 함수 그래프 중에서 해당하는 걸 고르세요. 자,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는 우리가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정의역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이제 치역 범위에 대해서 가로로 이제 선을 그었을 때 반드시 하나의 점에서 만나는 함수를 찾으면 되겠네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기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를 그어서도 교점 하나. 그래서 이렇게 그으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공역이 지금 1, 2, 3, 4죠, 여러분들. 그쵸? 치역이 있을 때, 치역의 범위 안에서 점이 찍혀 있을 때, 그 점에서 가로선을 그었을 때, 네, 교점이 하나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은 1대1 함수가 맞고요. 니은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1대1 함수가 맞고요. 근데 디귿을 보게 되면 치역은 지금 3 하나뿐인데 그 치역 안에서 선을 그려봤더니 교점이 지금 4개가 생겨버리죠. 그래서 디귿은 1대1 함수가 아니고요. 자, 4번은 여기서는 교점 하나고 선생님 3에 없는데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치역 안에서예요. 치역이라고 하는 건 함수값으로 존재하는, 즉 점이 찍혔을 때가 되는 겁니다. 치역 안에서 가로선을 그어야지 치역도 아닌 부분에서 가로선 그리면 안 돼요. 자, 그런데 2에서 지금 이렇게 그어봤더니 2개 점에서 만나고 있죠. 그래서 얘도 1대1 함수가 아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이 왜 안 되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4도 2로 대응되고 2도 2로 대응되어 있기 때문에 니을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냐면 여기는 2하고 4가 똑같이 2로 대응되는 이러한 대응 관계의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니을은 1대1 함수가 아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2번 볼까요? 자, 1대1 대응을 찾아보겠습니다.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래프를 찾을 것도 없이 1번에서 답을 얻어낸 기역과 니은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은, 자, 치역은 지금 현재 니은은 1, 2, 3, 4 그쵸? 공역이랑 똑같네요. 기역도 1, 2, 3, 4가 모두 치역이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모두 1대1 대응이면서 그 다음에 1대1 함수까지 다 1대1 함수이면서 1대1 대응까지 다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항등함수 볼까요? 자, 항등함수는 집어넣은 값이 그대로 나오는 값인데요. 당연히 니은이 되겠죠. 왜냐면은 1 집어넣었을 때 1 나오고 2 집어넣었을 때 2 나오고 3 집어넣었을 때 3 나오고 4 집어넣었을 때 4 나오는 함수는 니은밖에 없습니다. 자, 상수함수는 오직 하나로 연결되는 치역이 하나밖에 없는 걸 고르면 되는 거니까요. 디귿 하나가 되겠죠.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반드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정의역과 공역이 지금 이제 마이너스 1, 0, 1, 2로 정해져 있을 때 1대1 함수 한번 찾아봅시다. 자, 1대1 함수 보니까 지금 치역 안에서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게 되겠죠. 자, 니은은 일단 맞고요. 기역은 이렇게 그었을 때 벌써 탈락이죠. 자, 디귿은 이렇게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니까 탈락이고요. 리을은 이렇게 그었을 때 반드시 교점이 하나니까 니은과 리을이 1대1 함수가 되고요. 자, 1대1 대응, 그럼 1대1 함수 중에서 치역도 공역이랑 똑같이 나오는 애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즉 공역이 요거죠. 치역을 보니까 니은은 치역은 그 점에 찍힌 y좌표를 읽으면 되겠죠. 2가 있고요,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0이 있고요,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치역이 마이너스 1, 0, 1, 2이기 때문에 공역이랑 똑같아서 1대1
대응도 맞게 되겠습니다. 1대1 함수는 우리가 1번에서 확인했죠. 자, 리을 마찬가지 치역 확인해 보니까 마이너스 1도 있고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기 때문에 리을도 1대1 대응까지 만족하게 됩니다. 자, 항등함수. 자, 1 집어넣었을 때 1 나오고 0 집어넣었을 때 0 나오고 2 집어넣었을 때 2 나오는 함수 리을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상수함수 치역이 단 하나인 거 기억 하나밖에 없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주 쉽게 함수의 유형을 판단하는 기초형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식이 주어졌을 때 그 함수가 어떤 함수 종류에 해당하는지를 풀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쉬운 유형의 문제가 되겠고요. 핵심 내용 짚어보게 되면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로 주어질 때 항등함수는 뭐다? 네, y는 x다. 이 fx를 y로 바꿔서도 상관없죠. 네, fx는 x다 똑같은 말이고요. 상수함수는 fx는 c, 이 상수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y는 숫자꼴이 상수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로 들어가 봅니다.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 네, 실수 전체로 지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보기 함수 중 해당되는 것을 고르세요. 자,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는 기본적으로 1차 함수는 1대1 함수입니다. 왜냐면은요, 여러분들이 1차 함수는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거나 기울기가 음수면 위치만 달라질 뿐 왼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함수가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치역 안에서 어떻게 가로선을 그어도 반드시 교점이 하나만 생긴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1대1 함수가 맞아요. 그리고 실수 전체 안에서는 1대1 대응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런데 2차 함수는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2차 함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하거나 이런 두 가지 형태를 띠거든요. 그런데 두 형태 모두 선생님이 가로선을 치역 안에서 이렇게 긋게 되면 교점이 반드시 두 개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 두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을 좀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자, 1차 함수는 자, 실수 안에서 1대1 대응이다. 중요해요. 씁시다. 그리고 암기해 두세요. 2차 함수는 마찬가지 실수 안에서 정의되는 거예요.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일 때 실수 안에서 1대1 대응이 아니다. 이렇게요. 실수 전체에서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2차 함수도 정의역이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서 1대1 대응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실수 전체 안에서 하는 얘기고요. 이 문제처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예, 니은은 1대1 함수가 안 되고요. 이 리을, 그 다음에 항등 함수도 당연히 1대1 함수가 되겠죠. 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대1 대응도 둘 다 가능하죠. 네. 그래서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얘도 어쨌든 항등 함수긴 하지만 1차 함수기도 하죠. 네, 그래서 1대1 대응까지 둘 다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항등 함수는 여기서 디귿 하나밖에 없죠. 상수 함수는 y는 숫자꼴이니까 기억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세 가지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요. 얘는 1차 함수, 얘는 1차 함수이면서 항등 함수, 얘는 상수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1 함수는 기본적으로 1대1 함수를 만족시키는 건 기억과 디귿이 되겠고요. 1차 함수는 1대1 대응까지 다 만족시키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모두가 다 1대1 대응이 됩니다. 항등 함수는 y는 x 하나밖에 없으니까 실수 전체 안에서는요, 네, 디귿 하나가 되겠고요. 상수 함수는 여기서 니은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선생님, 여기 위에서는 지금 실수 전체라는 말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우리가 선생님 앞에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함수 문제에서 정의역과 공역에 대한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은요, 그냥 실수 전체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없어도 공역과 정역은 실수 전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 수련의 문제로 풀어봅시다. 이제 요런 게 시험에 주로 나온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는 1대1 대응 찾기가 되겠고요. 첫 번째 패턴은 그래프를 보고 1대1 대응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면서 1대1 대응을 찾는 게 되겠죠. 자,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핵심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치역 안에서, 그렇죠? 그래프가 그려지는 세로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치역 안에서 x축에 평행한 선, x축에 평행선, 쉽게 얘기해서 가로선을 긋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x축, y축이 있을 때 x축에 평행한 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함수 그래프와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안 만나도 안 되고요. 두 개 이상에서 만나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문제.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으면 두 점에서 만나니까 1대1 대응이 깨져요. 탈락. 자, 니은은 아무리 그어도 그쵸? 하나의 점에서 만나고 있죠? 맞습니다. 디귿은요, 이렇게 그리면은 두 점에서 만나니까 탈락. 리을도 아무리 그어도 하나의 교점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죠. 자, 그럼 선생님 부연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면 1대1 대응이 깨지는가? 우리가 여기 있는 원소를 마이너스 A, 여기 있는 X의 원소를 A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은 A도 여기 있는 B로, 마이너스 A도 B로 연결되는 대응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정역에 있는 A와 마이너스 A라는 원소가 공역에 있는 B 하나에 이렇게 대응되기 때문에 1대1 함수의 정의를 깨트리고 있죠. 1대1 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정역에 있는 원소가 다르면 서로 다른 값으로 대응되어야 되는데 똑같은 값으로 대응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를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 1대1 대응이 깨지게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 중 1대1 대응 그래프인 것은, 자, 이건 조금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보시면은 지금 2번도요 1번과 4번과 5번은 아닌 건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그으면 두 점에서 만나고요, 이렇게 그으면 얘는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에서 만나고요, 얘는 이렇게 그으면 두 개가 문제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 2번은요, 2번은 선생님 치역 안에서 아무리 이렇게 그어도 그렇죠, 한 점에서 만나니까 얘도 1대1 대응이고 얘도 이렇게 아무리 그어도 한 점에서 만나니까 1대1 대응이 아닙니까? 라고 하겠지만 여기서 1대1 대응은 3번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가로선을 그었을 때, 그렇죠?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은 1대1 대응인 거는 아니고요. 아, 선생님 미안해, 잘못 썼네요. 1대1 함수입니다. 이거 고치세요. 네. 2번은요, 그래서 1대1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은 아니에요. 1대1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은 뭐였어요, 여러분들? 네,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모두 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공역이 실수 전체거든요. 근데 치역은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세로 범위이기 때문에 이 0을 빼고 나서 이렇게 위로 그려지기 때문에 여기서 치역은 y는 0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역은 실수 전체지만 치역은 y는 0보다 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2번은 1대1 함수는 맞아요. 하지만 1대1 대응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하나가 되는 거고요. 요거 고치세요. 치역 안에서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1대1 대응이 아니라 함수예요. 네, 조금 구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함수식이 주어질 때 1대1 대응 찾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 자체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개념을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1번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는 정역을 나누어서 원래는 함수를 그려야 합니다. 이 문제 자체는 사실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지만 이 절대값 처리하는 개념 때문에 조금 설명이 아까 길어질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절대값을 포함하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기본 접근법이에요. 자, 그런데 특정한 형태의 절대값을 포함하는 함수 그래프는요, 우리가 굉장히 쉽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게 2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y는 이렇게 숫자 a가 오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x-p가 오고 플러스 q꼴, 이러한 함수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2의 절대값 x-3 플러스 1, 뭐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에서 a가 양수면은요, 꼭지점이 있는 그래프예요.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냐면 p, q고요. 아래로 뾰족한 v 모양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 다음에 a가 음수면은, 즉 여기는 이 a가 음수면 꼭지점이 p, q인 건 똑같아요. 이 p는 이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p의 값이고요, q는 여기 있는 나머지 숫자 q가 됩니다. 그럼 위로 뾰족한 이런 꽃가콘 모양의 그래프가 됩니다. 밑에서 예를 들어보시면은요, 여기다 써놨죠. 이게 지금 현재 음수잖아요. 그럼 이렇게 꽃가콘 모양이 되고 여기는 점이 몇 컴마 몇? 3,1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x좌표가 3이니까 y축은 여기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이 되겠죠. 여기는 이제 y 절편일 테니까 여기는 x에다 0을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f의 0은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3이 되고 2랑 곱하면 네, 마이너스 6 더하기 1이 되면서 마이너스 5, 이렇게 y절편 찾고 나서 그럼 0은 좀 더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을 테니까 이렇게 x축 y축을 그리면 완벽한 절대값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뭐랑 유사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이차함수 그래프랑 똑같아요. 사실 개념 자체는요. 여러분들이 이차함수의 표준형에서 공부했던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꼴 공부했던 거 기억나죠?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하면서 여기가 p, q고 A가 음수면 위로 볼록하면서 이 꼭지점이 p, q였잖아요. 단지 이 제곱 부분이 절대값으로 바뀌게 되면 이 그래프의 모양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했던 게 아래로 뾰족하게, 위로 뾰족하게만 이렇게 바뀝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요거를 바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를 봤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1번 내용을 잠깐 돌아가 볼게요. 그럼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는 정역을 나누어서 함수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저렇게 해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자, 그래서 이 녀석 안이 0 이상일 때와 절대값 안이 0 이상일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fx는 두 가지로 정의가 되는데, 여기가 0 이상이면 절대값이 그냥 풀리겠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6 플러스 1, 즉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을 언제 그려요? 네, x가 3 이상일 때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음수일 때는, 그쵸? 저게 마이너스를 달고 풀릴 테니까 2x, 그쵸? 네,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5 바로 정리할게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x축, y축을 나누고요. 지금 x가 3일 때를 경계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x가 3인 부분을 찾아요. 여기다 이제 3을 집어넣고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나요? 여러분들 f3일 때는 여기 3이 들어가게 되면 1이 나오죠. 여기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보다 클 때니까 3의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을 그려라. 1차함수니까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요. 이제 x가 3보다 작을 때니까 이 3의 왼쪽 부분의 그래프는요, 뭘 그리냐면 얘를 그린다는 얘기예요. 기울기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요. 여기다가도 3을 집어넣게 되면 똑같이 606가 돼서 1이 나오니까 여기랑 연결돼요. 그래서 이 점을 지나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리는데 3의 왼쪽만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랑 똑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이거를 매번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번 내용이요, 이걸 새로 외워야 되는 복잡하고 힘든 내용이 아니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됨으로써 이러한 형태로 주어진 절대값 그래프라든지 함수 문제를 너무나 빠르게 편하게 풀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걸 알고 모르고라는 저 절대값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개념 자체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2차 함수 알고 있는 거에서 이 뭐 괄호의 제곱 부분이 그냥 절대값으로 바뀌면 볼록했던 게 뾰족한 걸로 바뀌는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너무나 쉽게 여러분들이 기존 개념에다가 추가해서 암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우리 본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식을 봤을 때 1대1 대응인 거 선생님 말씀드렸죠. 1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실수 전체에서 1대1 대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차 함수 기억과 일단 기본적으로 맞고요. 그리고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면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하면 가로선을 그었을 때 반드시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서 1대1 함수 자체가 깨지게 되죠. 그리고 절대값을 포함한 형태도 우리가 좀 전에 공부했듯이 2차 함수랑 똑같은 패턴이라고 그랬죠. 얘는 그래서 아래로 뾰족한 V 모양이 되고요. 이렇게 가로선을 긋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깨지게 됩니다. 문제 자체는 너무 쉽게 풀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는 아래로 V자인 모양만 기억하셔도 절대값을 따로 그릴 필요 없이 바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오른쪽은 살짝 여러분들 해석하실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기 중 1대1 대응인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일단 2차 함수 너 집에 가 1대1 함수 아니니까요. 자, 1차 함수 어서오세요. 1대1 대응입니다. 1차 함수는 항상 실수 전체에서 1대1 대응이에요.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니은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선생님이 절대값 있는 거니까 요건 아니라 그랬지. 그렇게 해서 답이 운 좋게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답은 맞지만 어쨌든 1대1 대응은 아니긴 하지만 이유는 틀립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공부했던 앞에서 절대값 형태는 요 형태예요. 자, A의 절대값 x-p 플러스 q꼴. 다시 말해서 우리가 2차 함수를 공부했을 때 y는 x-p의 제곱 플러스 q꼴, 즉 2차 함수에서
이 제곱 부분만 절대값으로 바뀐 이 형태에서만 그 개념이 성립하는 거지, 함수식에 절대값이 들어갔다고 반드시 V자로 그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얘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1번 내용, 그렇죠?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의 기본 접근법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절대값 안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니은 해석 어떻게 하는지. 자, 그래서 이 절대값 안에 x만 지금 현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첫 번째 x가 양수일 때와 x가 음수일 때로 두 함수를 나눠서 생각을 할 거예요. 자, x가 양수일 때는 얘가 그냥 어떻게 풀리냐면 y는 x 더하기 x가 되면서 y는 2x를 그리면 되고요. 자, x가 음수일 때는 y는 x에 이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y는 0을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x축 y축을 먼저 좌표를 그려놓고요. 자, x가 0보다 클 때는 x가 0은 여기에 있죠. 이 녀석의 오른쪽 부분, 즉 이 오른쪽 부분에 그려야 될 그래프가 EX 그래프라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오른쪽만 그려야 되고, 자, 원점을 통과하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려야 될 부분은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는 y축의 왼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의 그래프가 되겠고요. 이때는 뭐를 그린다? 네, y는 0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리면 됩니다. y는 0이니까 이렇게 이 빨간색 그래프가 저 니은번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가로선을 긋게 되면 여기서 교점이 무수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1대1 함수가 깨지게 돼서 1대1 대응은 아니게 되죠. 답은 기억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패턴은 뭐냐면 그게 1차 함수일 때가 되겠습니다. 1차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1대1 대응은 무엇과 무엇이 같죠? 그렇죠.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1대1 함수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예요. 자, 2번 1차 함수의 기울기가 양수면 정역이 최소일 때 치역이 최소값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정역이 최대일 때 치역이 마찬가지 최대값을 갖죠. 기울기가 어떨 때? 양수일 때. 그리고 기울기가 음수면 그 반대다. 다시 말해서 정역이 최소면 반대로 치역은 최대가 되고, 이걸 조금 쉽게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정역을 x의 값이니까 x라고 바꿔서 읽고 치역을 y 값이니까 y라고 바꿔서 읽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면 x가 최소일 때 y도 최소고 x가 최대일 때 y도 최대가 되고요. 기울기가 음수면 그 반대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선생님이 얘는 앞에 함수 단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요. 우리가 이런 함수를 증가함수라고 불러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죠. 뭔가 커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증가함수는요, 정역이 최소면 함수값도 최소가 되고 정역이 최대면 함수값도 최대가 됩니다. 이거는요 1차 함수의 특징이 아니라 증가함수의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찬가지 기울기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정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그때 치역은 그 범위 안에서 나오는 y의 값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치역이 되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성향의 그래프는요, 여기서 정역이 최소예요. 왜냐면 x는 왼쪽에 있을수록 가장 작으니까요. 근데 그 정역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집어넣어 봤더니 y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이 나와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는 x가 최소일 때, 즉 정역이 최소일 때 반대로 치역, 즉 y 값은 최대값을 갖죠. 그렇죠? 더 이상 설명은 안 할게요. 앞에서 한번 했던 문제에 유용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게 되면 이렇게 x에서 y로 가는 함수니까 이게 정역이고 이게 공역입니다. 치역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1대1 대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이제 치역도 되는 거예요. 1대1 대응이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니까요. 그런데 이 a가 지금 기울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기울기가 음수랍니다. 아하, 그럼 얘는 감수 함수니까 내가 x에다가 가장 작은 값을 집어넣었을 때 반대로 치역의 가장 최대값이 나오고, x에다가 가장 큰 값을 집어넣었을 때 y, 즉 치역의 값은 가장 작은 값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제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겠죠. x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3이다 라는 식이 나오고, 이제 얘를 대입한 거는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이 두 개씩을 더해버리면 우리가 아주 쉽게 b를 구할 수 있죠. 자, 2b는 2니까 b는 1이고 그 b2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돼서 a 곱하기 2는 마이너스 2하고 풀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제 자체는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하지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푸는 거랑 그냥 양옆에 거 집어넣어서 풀었더니 연립방수 했더니 돼 하고 나오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죠. 그렇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마찬가지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공역이고요. 이건 정역이고요. 이건 공역인데 1대1 대응이니까 이게 다시 치역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a는 기울기인데 양수니까 증감수예요. 증감수니까 x의 최소값을 집어넣으면 그때 y도 최소값 함수값이 나오고요. x에다 가장 큰 값을 집어넣으면 그때 치역도 최대값이 나오게 됩니다. 두 개씩을 밑에다가 이제 써서 연립해서 풀어보게 되면 마이너스 3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되는데 그게 1이고요. 3을 집어넣게 되면 3a 플러스 b가 되는데 그게 13이랍니다. 두 개 더해버리게 되면 좌변은 2b가 나오고 14가 나오기 때문에 b는 7이 되고요. 그 7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a는 2가 돼서 a 더하기 b는 9가 되겠습니다. 네, 너무 쉬운 문제죠. 자, 이번에는 정역이 구분된 함수의 1대1 대응을 만족하는 미지수의 값을 정해보겠습니다. 자, 정역이 구분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정역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땐 요 함수를 쓰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요 함수를 씁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역의 경계에서 함수값이 같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정역의 경계는 여기서 x는 1일 때가 되겠죠. 이 두 함수는 x는 1일 때 만나요. 만나야 하니까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같다라는 첫 번째 조건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1대1 대응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1대1 함수여야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꼭 하나만 있도록 미지수를 정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하셨죠? 자, 그럼 이제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함수가 끊어진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끊어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치역이 비어있게 되겠죠. 공역이 실수 전체인데 1대1 대응이면 치역도 실수 전체여야 되니까 이 두 함수는 x는 1에서 이어져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걸 이제 식으로 쓰게 되면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인 1 더하기 1이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인 a-2 플러스 b와 같아야 된다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정리하게 되면 a 플러스 b는 4라는 아주 간단한 힌트가 하나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는데, 자, 이걸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모양이 되는지. 자, 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보시면 아래로 볼록하는 2차 함수예요. x축, y축을 다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는 2차 함수고요. 여기에 꼭지점의 좌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0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함수 자체는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려지는 함수예요. 그럼 여기가 0이면 x가 1일 때는 여기가 있고요. 이 2차 함수는 실제로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 1의 오른쪽인 여기만 그려지는 2차 함수가 되겠어요. 이해하셨죠? 녹색이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빨간색이 되는 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1대1 대응이고 이 1차 함수는 지금 현재 이제 x가 1보다 작을 때는 우리가 지금부터 얘를 그리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둘 다 x는 1에서 만나니까 저 1차 함수도 이렇게 지나요. 여러분들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1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 기울기가 양수면은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갈 거예요. 맞죠? 맞죠?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가로로 선을 그어봤자 교점이 꼭 하나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을 충족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를 생각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2차 함수가 이렇게 1보다 오른쪽에서 그려지고 있고 이제 1의 왼쪽에 이 1차 함수를 그리는데 이 기울기가 음수거나 혹은 0이라서 음수면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서 이런 그림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렇게 이제 1차 함수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림이 되게 되면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는 부분이 생기면서 1대1 대응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녀석은 저 기울기는 반드시 뭐여야 되는구나,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양수여야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고 나서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하나의 점만 만나려면 기울기가 양수여야 되는 거죠. 선생님이 지금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만 했는데 0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게 이 기울기가 0이 되게 되면 여기가 0으로 날아가게 되면 실제로 이 녀석은 fx는 b라는 상수함수가 되면서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되냐면 1의 오른쪽에는 이렇게 이차함수가 그려지고 이제 이렇게 왼쪽에서는 이러한 상수함수가 그려지게 되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가로선 이렇게 긋게 되면 이때는 교점이 무수히 많은 이 생기게 되면서 1대1 대응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지금 현재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를 해봤는데 0일 때 우리가 모든 경우를 다 따진 거죠. 실수는 양수이거나 음수이거나 0인 거니까. 근데 음수일 때 0일 때는 안 되고 양수일 때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필요 없는 건 이제 지우고요. 저 기울기가 양수일 때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기울기가 양수기 때문에 기울기는 a-e가 통째로 기울기죠. 그래서 a-e는 양수다. 따라서 a는 뭐다? 2보다 크다. 이런 조건이 나오게 되고요. 근데 정수 b의 값을 구하래. 우리는 a의 범위를 찾았는데 그럼 이 a를 b로 바꿔서 표현할 필요가 있고 그 힌트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a는 꼴로 고치게 되면 4-b가 되면서 여기는 a 대신에 이 b로 표현된 식을 집어넣게 되면 이제 우리가 b의 범위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요렇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b는 이항하고 2를 옮기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이걸 만족하는 정수 중에서 가장 큰 b의 값은 1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살짝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1대1 대응일 때. 자, 이 문제는요, 선생님이 조금 더 빨리 푸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좀 이따가 설명해 줘 볼게요. 자, 어떤 거냐면, 일단 x가 0일 때를 기준으로 두 함수가 갈라져 있으니까, 먼저 첫 번째로 둘 다 여기다 0, 0을 집어넣으면 똑같은 값이 나와야지 함수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면서, 그렇죠? 실수 전체에서 1대1 대응이니까 치역도 실수 전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0을 집어넣게 되면, 0 빼기 4가 여기다 0을 집어넣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5가 되면서 여기서 a제곱은 1이 되고 여기서 가능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두 개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여기서 바로 답이 마이너스 1인 걸 알 것 같아요. 자, 왜 그런지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미안해요. 1이네요. 잘난 척 해놓고 틀렸네. 미안해요. 바로 1이 나오는데 왜 그런지 좀 이따가 설명해 줘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왼쪽에서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x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일치함수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0일 거고요. 0일 때는 이제 함수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네, 이렇게 0, 마이너스 4 써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그려야 되는데 얘도 엄밀한 의미로는 일치함수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기울기가 a고, 그렇죠? 기울기가 a고 이제 여기가 a제곱 마이너스 5인 y절편이 일치함수가 되는데 우리는 a가 지금 딱 두 개예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일 때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러한 그래프의 모양이 돼서 이게 이렇게 가로로 그었을 때 두 개의 점과 만나게 되면서 1대1 함수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a가 1일 때를 그려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0의 오른쪽에서는 그냥 y는 x-4를 그려볼게요. 여기가 0이고요. 0의 오른쪽에 0의 오른쪽만 지금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그 0의 왼쪽에는 이제 얘를 그려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a가 1일 때고 그럼 기울기가 1일 때니까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제 얘도 기울기가 1이니까 뭐 이렇게 그냥 이어지는 기울기가 똑같이 이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아무리 가로선을 그어도 교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요구하는 일단 답은 1이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나왔을 때 바로 어떻게 알았냐라고 한다면 지금 이 왼쪽 문제와는 다르게 이 왼쪽 문제는 한쪽은 2차식, 한쪽은 1차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오른쪽 문제는요. 둘 다 1차식이에요. 둘 다 1차식일 때는 그렇죠? 지금 이 x의 값을 기준으로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두 일차함수가 따로 그려지는데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1대1 대응이 되려면은요. 얘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얘도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 되어야지만 1대1 대응이 돼요. 그래야지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만 되게 되죠. 혹은 이 경계선을 기점으로 오른쪽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갔으면 왼쪽도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이 되어야지만 1대1 대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경계선으로 구분되는 두 함수의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a가 지금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 두 개가 나오는데 a가 기울기잖아요. 근데 위에 있는 함수의 기울기가 지금 현재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것도 선생님이 그냥 양수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바로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차 함수로 두 함수가 구분됐을 때는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지,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지, 이 두 개만 기억하시게 되면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이 유형의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1차 함수로 주어지지 않은 다른 형태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응용 유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고요. 시험에도 꽤 잘 나오는 유형의 문제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2차 함수의 1대1 대응의 패턴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시게 되면은요, 집합 x에서, 자, x에서 x로 같으니까 정역과 공역이 똑같죠.
함수 이 이차함수가 1대1 대응이다라는 이런 문제예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고요. 그렇게 되게 하는 실수 k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대1 대응인 함수는 치역 안에서 x축에 평행한 가로선을 그었을 때 반드시 함수 그래프와, 자, 안 보이는데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렇죠. 교점이 한 개여야 됩니다. 그죠? 안 만나도 안 되고요. 두 개 이상이 돼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정역과 공역이 k 이상인 이차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f의 k가 다시 k가 나온다. 이게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왜 이런지 그림을 그리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녀석이 지금 아래로 볼록하는 이차함수예요. 이렇게 볼록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녀석의 좌표를 우리가 찾아보기 위해서 저 fx를 표준형으로 바꿔보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9가 필요하죠.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가 되면서 여기 있는 녀석이 3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역은요, x가 k 이상이다. 즉 k를 기준으로 k가 여기에 있다면 정의역은 k의 오른쪽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 함수는 어때요? 네, 이러한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렸을 때 교점이 2개 이상이 생기게 되면서, 그쵸, 1대1 대응이 1대1 함수가 깨지게 되겠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저 k는 3의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3의 이렇게 오른쪽에 k가 있어야지 이 k의 오른쪽만 함수로 정역으로 인정이 됐을 때 이렇게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꼭 하나만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건 이제 꼭점의 좌표를 잡고, 두 번째로 k가 3보다 3이랑 똑같아도 상관은 없겠죠.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잘 봅시다, 여러분들. 이게 1대1 대응은요, 1대1 함수는 우리가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도록.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요. 근데 공역이 지금 현재 어때요, 여러분들? 공역이 정역이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정역이 얘예요. 다시 말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는데 공역이 k 이상이니까 치역도 k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를 봤더니 치역은 우리가 이 k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숫자가 여기가 k, 예를 들어서 p라고 한다면,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함수가 그려지는 세로의 범위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치역은 여기서부터 이 위로가 치역이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 치역은 p 이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치역이 정역이랑 똑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 정역의 x는 k 이상이니까 y도 k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찾았던 p가 사실 뭐랑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k랑 똑같이 나와야지 치역도 k 이상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 이 점이 몇 컴마 몇이다? 그렇지, k, k다. 이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f의 k가 나와야지만 공역과 치역이 똑같아져서 이렇게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니까 1대1 함수가 충족이 되고, 이게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걸 충족시키게 되면서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1대1 대응의 정의를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풀어야 되는 건 이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주어진 fx에다가 k를 집어넣게 되면 k제곱 마이너스 6k는 k가 되고요. 넘어가게 되면 k제곱 마이너스 7k는 0. 여기서 k의 값을 인수분해를 통해서 풀게 되면 0 또는 7이 나오는데 이 두 개가 다 대비되는 게 아니라 저기에서, 그렇죠, 이 1대 함수를 정의를 충족시키게 되는 k의 범위인 7 하나만 답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셨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시고요. 선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달라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래프 그려서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 거랑 옆에 문제랑 다른 건 뭐냐면, 옆에 문제는 정역이 그냥 한쪽 방향으로 쭉 뻗어 나갔는데 이제는 정역이 딱 제한이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1부터 0 이하까지. 그렇죠? 똑같이 정역과 공역이 똑같은 건 똑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1대1 대응이니까 이제 치역도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얘가 동시에 치역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게 일단 위로 볼록하는 그래프인 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정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되면 여기에서 1대1 함수가 깨지게 되면서 1대1 대응이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정역은 이런 형태가 아니라 저기에 있는 이 이차 함수의 축을 기준으로, 대칭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졌을 때
대칭축의 한쪽에 몰려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느 쪽에 몰려 있는지는 이 축을 우리가 지금 현재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러한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대칭축이 있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1, 여기가 0 이렇게 되면서 이 함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지거나 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지면서 1대1 대응이 되는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이 경우에는요, 지금 공역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고, 그럼 치역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여기가 0이 나와야지만 치역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점은 0,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경우에서 식을 써보게 되면 먼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라는 걸 여기다가 대입 한번 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1은 여기 각각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게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면서 요거 찡콩찡콩 없어지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0이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되고요. 이제 0,0을 지난다라는 거 이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다가 0, 0, 0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b는 0이 나오게 됩니다. 그 0을 여기다 다시 집어넣게 되면 a도 0이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a는 0이 아니야 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상황이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이제 그럼 오른쪽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겠죠. 어쨌든 정역과 치역이 똑같아야 되니까 1대1 대응은 이 점의 좌표는 이제 마이너스 1, 0이 되고요. 이 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차함수가 지나는 점을 두 개가 알아냈으니까 이제 대입하면 되는 거죠. 먼저 마이너스 1, 0을 집어넣어 볼까요? 여기는 0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게요. 자, 0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면서 여기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1이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되고요. 0,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은 빵빵 없어지면서 b가 됩니다. 그럼 b가 마이너스 1인 걸 알았으니까 그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저 식은 마이너스 2a는 2가 되면서 여기서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a, b의 값을 구하게 되면 a가 마이너스 1, b도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구하는 값은 1이 되겠습니다. 많이 어려운 수준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 선행을 시작하는데 이 응용 수준의 강의까지 여러분들이 들었다면은 아마 이해하기 어려운 게 굉장히 당연한 수준의 문제입니다. 어려워요. 학교 시험에 나와도 제대로 푸는 친구들이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의 문제예요. 그죠? 이 유형 자체도 어려운데 얘는 더 어려운 거니까 너무 잘 이해가 안 간다고 상심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가시면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지금 처음 듣는 친구는 굳이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도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내신 대비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하고 나면 열심히 하면 이게 반드시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자, 이번에는 항등함수와 상수함수를 고르는 대표형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첫 번째 패턴은 정의역이 유한집합으로 주어질 때 우리가 함수 문제에서 정의역이 유한집합으로 주어지는 문제들은요 대부분 다 집어넣어서 찾는 경향이 많습니다. 직접 계산을 해보는 경향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핵심 내용 짚고 넘어갑시다. 항등함수는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뭐를 만족하는 거죠? x를 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집어넣은 값이 다시 나오는 걸 만족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지금 정의역이 0부터 4까지, 즉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다시 0이 나와야 되고 1 집어넣으면 다시 1이 나와야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근데 여기다 4를 집어넣게 되면 4를 5로 나눈 나머지니까 4가 나오죠. 3을 집어넣어도 3을 5로 나눈 나머지는 3이고 결과적으로 기억은 저기 있는 애들을 다 집어넣으면 다시 원래 애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정의역 안에서는 항등함수가 맞죠. 자, gx는 3이다. 0 집어넣으면 3이 나오는데요. 바로 틀리죠. 0 집어넣으면 0 나와야지 항등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절대값 0 집어넣으면 절대값 0은 다시 0 나오고 1 집어넣어도 절대값 1은 다시 1 나오죠. 그래서 저기는 모든 숫자를 집어넣어도 다시 원래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등함수는 기억 디귿이 되겠네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마이너스 1, 0, 1 유한집합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항등함수를 고르래요. 자, 일단 1번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죠. f의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얘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안 나오니까 틀리고요. 2번도 같은 맥락으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이 계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틀립니다. 자, 3번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도 1을 내뱉는 애죠. 틀리고요. 자, 4번은 세제곱을 하지만 마이너스 1의 세제곱도 다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옵니다. 0을 세제곱해도 0이 나오니까 맞고요. 1을 세제곱해도 1이 나옵니다. 즉 4번은 저기 있는 세 원소 마이너스 1, 0, 1을 집어넣으면 집어넣은 값이 다시 나오죠. 그래서 4번은 일단 항등함수가 나옵니다. 자, 5번 봅시다. 자, 5번은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바로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려고 봤더니 집어넣은 수가 0보다 이상일 땐 이 계산을 하고 음수일 때는 그냥 0이 나온다 그랬죠. 우리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테니까 우리가 저기 j라는 함수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음수를 집어넣으면 0이 나온다 했으니까 0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는데 마이너스 1이 안 나왔죠. 그래서 항등함수가 아닙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살짝 어려운 유형을 한번 해볼게요. 네,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가 모두 다 주어진 유형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사용하기 쉬운 건 뭘까요? 네, 항등함수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상수함수가 제일 쉽지 않나요? 라고 하겠지만 항등함수가 훨씬 더 쉬워요. 왜냐하면 항등함수는 그 함수값 자체가 이미 함수에 나와 있거든요. 집어넣은 게 그대로 나와야 하니까. 자,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볼게요. 자, 집합 2, 4, 8로 이루어진 x에서 정역도 x고 공역도 x로 가는 세 함수가 각각 1대1 대응. 자, 얘가 1대1 대응, 얘가 항등함수, 얘가 상수함수래요. 그렇죠? 자, 항등함수부터 쓸 거예요. 얘가 항등함수거든요. 그럼 얘는 항등함수니까 4를 집어넣으면 4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숫자를 4로 바꾸셔도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항등함수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f의 8이 4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럼 h가 지금 상수함수인데 그게 4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hx는 그냥 항상 4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1대1 대응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f의 2만 충족시키면 되는데요. f2는 이제 우리가 1대1 대응이니까 x에서 x로 가는 1대1 대응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 4, 8 2, 4, 8인데 f에 8을 집어넣으면 4가 나온다는 걸 확인했어요. 함수 f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래서 8은 4의 대응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f8이 4거든요. 여러분들 얘가 4고요. 1대1 대응이니까 남아있는 2하고 4가 남아있는 2하고 8에 각각 하나씩 대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충족시키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f2의 함수값의 4배가 f4의 함수값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f4가 더 큰 8로 가고요. f2가 작은 2로 가게 되면 이 녀석의 4배가 8이 나오는 이 주어진 형태식을 만족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응 관계를 다 찾았죠. 그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 니은 부분을 이제 계산 한번 해보시면은요. 자, 니은은 일단 f2는 대응 관계를 봤더니 2니까 2가 되고요. g는 항등함수니까 8을 집어넣으면 다시 8이 나오고요. 자, 2 더하기 8. 그 다음에 h는 상수함수인데 항상 얼마가 나오는 상수함수예요? 4가 나오는 상수함수니까 더하기 4를 해서 이 문제의 답은 14하고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의외로 쉽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강력한 힌트는 사실은 상수함수가 아니라 뭐다? 항등함수다라는 걸 잊지 맙시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선생님이 다른 문제집에서 찾아봤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집합 x는 마이너스 1, 0, 1로 이루어진 거고요. 똑같이 정역과 공역이 모두 x로 일치하는 함수입니다. 자, 세 함수가 f가 1대1 대응, g가 항등함수.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h가 상수함수입니다. 이게 항등함수니까요. 얘는 그냥 값이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h는 상수함수니까 hx는 항상 1이 나오는 상수함수가 되는 거예요. h는 1이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쪽 부분이 알려준 힌트는 뭐냐면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1도 어디로 간다? 1로 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가 1이 돼요. 자, 그러면은 f의 1은 1이랑 더해서 0이 되는 거니까 0이 되는 건 아니죠. 미안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1이랑 f1이랑 더해서 f0이 나오는 형태로 대응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대응표를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자, 마이너스 1, 0, 1이고 마이너스 1, 0, 1이고 f가 가는 함수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문제에서 이미 f의 마이너스 1은 1로 간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0하고 1이 남아있는 마이너스 1과 0에 대응하면 되는데요. 자, 이 f의 1을 우리가 만약에 f의 1이 어디로 간다라고 한다면 0으로 간다고 한다면 f의 0은 마이너스 1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0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봤더니 어때요? 식이 맞지 않죠? 그래서 서로 반대로 교차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반대로 f의 0이 0으로 가고 f의 1이 마이너스 1로 간다라고 채워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가 0이 되면서 식이 맞아 떨어지게 되죠. 즉 우리가 이렇게 대응시키면 올바른 f의 대응 관계가 된다는 얘기죠.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마지막 값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을 계산하시면 니은은 자 먼저 f의 1인데 f의 1은 지금 함수값이 마이너스 1로 가죠. 마이너스 1 곱하기 g는 항등함수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다시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h는 상수함수인데 항상 1로 가는 상수함수니까 곱하기 1 해서 이 문제의 답은 1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의 개수를 판단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이 함수 단원에서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 함수의 개수는요, 이 함수 단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을 공부할 때 거기에서 경우의 수에서도 또 나오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학년 때뿐만이 아니라 2학년 때도 또 나오는, 별로 다르지도 않아요. 똑같이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함수의 개수를 판단하는 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게 상수함수가 뭔지, 항등함수가 뭔지,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 뭔지, 1대1 함수가 뭔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때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 네 가지 개념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어렵고 중요한 문제죠. 근데 개수를 구할 때는 실제적으로 별 내용은 없어요. 개념이 명확하게 여러분들 공부했다면 대응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서 파악하는 게 개수를 가장 쉽게 그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집합 x가 1, 2, 3, 4로 주어져 있을 때 x에서 x로 가는 함수의 개수부터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x가 이렇게 x에서 x로 가는 거예요. 자, 1, 2, 3, 4. 자, 경우의 수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먼저 함수는요. 함수는 정의가 뭐냐면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y에 꼭 하나 대응되면 돼요. 그러니까 이 1이 연결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1이랑 연결돼도 되고 얘랑 연결돼도 되고 얘랑 연결돼도 되고 얘랑 연결돼도 되죠. 그래서 1의 짝꿍을 결정하는 방법이 4가지. 그리고 2도 똑같이 4가지 방법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2도 4가지, 3도 4가지, 4도 4가지 대응 관계를 생각할 수 있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이제 우리가 모든 대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곱사건으로 연결되겠죠. 1, 2, 3, 4를 모두 대응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4의 4승계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의 개수를 볼까요? 자,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 만약에 여기는 1이 2로 가잖아요. 1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2는요. 더 이상 1로 못 가요. 이렇게 가는 순간 1대1 함수가 깨지기 때문에 그럼 1대1 대응도 당연히 깨지겠죠. 그래서 1이 만약에 1로 가게 되면 2는 나머지 3개 중에서 하나로 가야 되고요. 그럼 3은 나머지 2개 중에서 이제 하나로 가야 되고 4는 나머지 하나로 가야 됩니다. 이런 걸 이제 경우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1대1 대응의 개수는요. 1대1 대응은 일단 이 1이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지금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4가지입니다. 그리고 1이 만약 1로 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2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이 선택한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가지가 되겠고요. 2가 뭐 여기로 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제 3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은 2가지밖에 없고 4가 선택하는 건 나머지 하나를 그냥 가야 되죠. 이렇게 되게 되면 1대1 대응이 나오게 됩니다. 1대1 대응의 개수가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고요. 자, 항등함수의 개수는 뭐 방법이 없죠.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고 4는 4로 가야 돼요. 항등함수는 집어넣은 값이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요. 한 가지 대응밖에 없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함수의 개수를 볼 텐데요. 상수함수는 모두 다 똑같은 값으로 가죠. 그래서 상수함수의 개수 S는 전부 다 1로 가거나 또는 전부 다 2로 가거나 또는 전부 다 3으로 가거나 그지? 전부 다 4로 가거나 하는 총 4가지의 방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 값은요. 기억은 자, 일단 4의 4승은 2의 8승이고 2의 8승은 256이죠. 더하기 4, 3, 2, 1 곱한 건 24고요. 더하기 1 더하기 4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더한 게 얼마인가요? 280이죠. 285가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얘는 조금 더 쉽죠. 그래서 우리가 대응관계를 포대자를 이렇게 그리고요. 함수의 개수도 안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함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함수의 개수는 얘가 갈 수 있는 것도 3개, 얘도 3개, 얘도 개수니까 함수의 개수는 3의 3승계예요. 연결만 되면 되니까요. 함수는. 자, 이 중에서 1대1 대응의 개수를 찾아볼까요? 자, 1대1 대응 P는 얘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 3가지입니다. 그쵸? 그리고 만약에 1이 1로 갔다라고 한다면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남은 2개 중에 하나니까 그쵸? 2가지가 되고요. 3은 그럼 1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은 총 6가지가 되고요.
자, 항등함수의 개수는 한 개죠. 그렇죠? 네,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항등함수의 개수는 항상 하나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상수함수의 개수는 전부 다 1로 가거나 전부 다 2로 가거나 전부 다 3으로 가는 3개가 있고요. 다 더하게 되면 10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에서 제시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유한집합이 정역과 공역이 주어져 있고요.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그림 그려서 푼다, 대응 관계의 그림을 그려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있는 개념이 되어야 되겠죠. 이거 딱 읽고 나서 이게 뭔 뜻일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딱 읽고 나서 뭐다? 1대1 함수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대1 함수, 1대1 대응은 아니에요. 쟤는 1대1 함수의 정의고, 저걸 만족하면서 이제 치역과 공역이 같으면 그때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1, 2, 3, 4. 그 다음에 지금 y가 보게 되면 쭉 가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인데요. 자, 이게 또 무슨 뜻이냐면요, 이 fx가 뭐냐면은 계산돼서 나오는 함수 값이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게 치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해석해 보게 되면 치역의 절대값이 2 이하입니다 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절대값이 2보다 큰 마이너스 3과 3은 대응되지 않는 원소입니다 라고 해석해 버려도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1대1 함수만 충족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1이 갈 수 있는 게 마이너스 3과 3으로는 연결이 안 되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5개 중에서 하나랑 연결될 수 있죠. 그래서 1의 대응 관계를 결정하는 게 5가지가 되고요. 만약에 1이 이렇게 0으로 대응됐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2가 대응될 수 있는 원소는 이제 총 4개가 남았죠. 왜냐면 1대1 함수니까 1이 간 원소로는 또 대응되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그냥 함수라고 했다면 대응될 수 있지만 1대1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2가 이제 결정할 수 있는, 대응될 수 있는 원소는 4개가 되겠고요. 2가 만약에 이쪽으로 갔다라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제 3이 대응될 수 있는 원소는 3개가 남았죠. 자, 곱하기 3, 4가 대응될 수 있는 건 곱하기 2 해서 이 문제의 답은 120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의 개수를 세는 거는요, 먼저 문제 조건을 충족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경우의 수를 센다. 그게 기본적인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의 접근법이죠. 문제가 요구하는 걸 먼저 들어주고 그걸 들어주면서 남아있는 가능한 경우를 세는 게 경우의 수의 해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에서 y로 대응되는 지금 현재 함수의 개수를 찾는 건데요, x의 원소는 1, 2, 3으로 이루어져 있고 y 공역의 원소는 2, 4, 6, 8, 10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2는 뭐에 대응돼야 된다? 6에 대응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가를 보게 되면 x에 있는 두 원소에 대해서 정역의 원소가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다. 이게 뭐죠? 네, 1대1 함수의 뜻이죠. 1대1 함수의 뜻입니다. 1대1 함수 중에서 2가 6에 대응되어 있는 걸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는 이미 대응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3과 6만 대응시키면 되거든요. 그럼 3과 1이요. 미안합니다. 그럼 1을 대응시키는 방법은 1은 6이랑 대응될 수 없겠죠. 왜냐면 2가 이미 연결되어 있어요. 1도 6에 대응되게 되면 1대1 함수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1이랑 대응될 수 있는 원소는 6을 제외한 1개, 2개, 3개,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을 예를 들어서 2에 대응시켰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나머지 3만 대응시키게 되면 함수가 완성이 되는데 3에 대응될 수 있는 원소는 나머지 3개가 되겠죠. 그래서 1도 대응시키고 3도 대응시키는 거니까 곱사건이 돼서 곱하기가 되고 함수의 개수는 12개가 나오게 됩니다. 의외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유형은 시험에 꼭 나오기는 하지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점수를 잘 뽑아낼 수 있는 유형입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